오늘은 부동산 쪽에 아무래도 일반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 콘서트 이런 제목을 달고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엄길청 교수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엄길청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이 전주 오신 거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지난 코로나 중에는 거의 못 왔습니다.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몇 년 정도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아마 2019년인가? 네네. 시청에 강의가 있어서 왔다가 하고, 네. 코로나 중에는 이런 강의를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까 저 기차 타고 오시면서 기차에 내렸을 때, 예. 전주에 딱 도착해가지고 첫 인상이라고 할까?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저는 이제 경제 통계를 가지고 네. 부동산 경제를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이라 네. 최근에 전주 지역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약간 하락하거나 또 조금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만은 전주 지역의 하락 압력이 수치상으로 제일 적습니다. 영향은 다른 데보다 적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돈이 생겼나 그렇지 궁금해가지고 내일은 내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네네. 아까 이제 저 나름대로 좀 보는 법이 있어서 좀 봤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2017년, 18년, 19년에 우리 지역이 조금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부도율도 높고 그러면서 이제 한 3년간 모두가 똑같은 이런 냉각기가 있었는데 산업 구조와 도시의 이 구조 면에서 우리가 좀 내실을 키웠던 시간이 아닌가. 네, 우리가 뭐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한 3년간의 이런 코로나 공백기가 네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걸 흔히 이걸 하방 압력이라고 하는데 값이 올라가는 거는 뭐 또 다른 문제지만 내려갈 만한 요인이 크게 없어진 그런 단단한 지역 경제가 된 것 같다. 네, 그런 게 현재 제 소감입니다.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서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흔히 얘기할 때 뭐 땅을 사고 판다든지 예. 내지는 또 집이라든지 아파트를 사고 파는 이런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예. 부동산도 경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또 국가 경제의 일정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국민 생활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한번 답변해 주시죠. 좀 전에 부동산은 우리가 생산 자산으로서의 원가 요인이거나 또는 근로자나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물가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미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건 아시죠? 네, 이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이 이후의 장면에 가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이나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공익 자본화돼야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국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영토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영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활동들이 기본적으로 토지에다 반영이 됩니다. 근데 종래에는 우리가 이것을 급여라든가 또는 사업소득이나 또 그 밖에 인간 대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배분되거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국토가 가지고 있는 경제가치를 국민이 나누어 갖거나 공유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큰 개념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영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지역에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위 인권적 재화로서의 청구권이 있으셔야 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도시든 자연이든 이 토지가 갖고 있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토지 가치로부터 오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은
전체 토지가 한 300억 평 되는 건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한 300억 평 되고요. 전라북도가 그 중에 한 10분의 1쯤 됩니다. 전주는 1억 평이 조금 안 돼서 한 7천만 평 조금 넘습니다. 뭐 단순 계산을 하면 국민 이 중에 75%만 이 사유지입니다. 국공유지를 빼고 사유지를 우리 국민 전체로 나누면 그냥 계산상으로 한 분당 한 450평씩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또 전주는 이제 아무래도 모여 사시니까 제가 대략 계산했는데 1인당 한 80평쯤은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예컨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려면 한 150평 정도의 그 영토 지분이나 도시 구성 자본으로서 토지 사용에 대한 개념들을 좀 앞으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총 토지 가치의 합은 대략 1경원쯤 됩니다. 이 시간 현재. 경은 조의 만백을 아시죠? 우리나라 총 경제에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75%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토지 자산이나 도시 자산과 연관된 행동을 소홀히 하시면 3분의 2 이상의 경제 활동과 멀어지신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렇게 또 시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또 협회에서도 그렇고 와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토지에 사람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하려고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접화돼야 되고 또 지역과 지역 간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좀 더 집중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담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고 멀리 가서 혼자 계시면 시청에서 앞으로 연락 안 합니다. 아셨어요? 꼭 근접한 곳에서 집중하려는 개념을 꼭 가지시는 게 좋겠고 마침 전라북도가 이번에 내년 3월부터 됩니다만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뭐겠습니까? 집중화하고 근접화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경계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계효과. 큰 경계를 가지고 있다가 작은 경계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 말로 보면 훨씬 효과가 증가한다. 두 번째, 신설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특별자치도로 신설하게 되면 많은 시설과 건축물이나 기반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나중에 좀 증명은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유독 이 전주 및 전북 지역만 잘 안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포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특히 이제 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 말씀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총 토지가 한 300억 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주 같은 1억 평 정도. 전주 1억 평 좀 덜 됩니다. 그 정도 되고 그거를 인구로 환산했을 때 전주 사시는 분들은 80평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뭐 머릿속에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그만. 이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 부동산 하게 되면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동산에 또 반감도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 국민적인 합의점이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 얘기는 굉장히 예민하고도 첨예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마다 입장이 다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이 과연 경제재로서 타당한가 아니면 사회적인 게 옳은가라는 것은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현재 나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시장제 또는 교환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많은 국민은 이것이 공공재이거나 사회제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시고 또 그런 적시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따라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모두 합의점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직업이나
사업을 이전처럼 그렇게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태어나신 곳에서 대체로 일생을 보내시는 정주 인생을 가실 거라는 것은 짐작하시나요? 네, 앞으로 거의 외출 못 하십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소나무가 외출하는 거 봤습니까? 큰 바위가 외출하던가요? 괜히 돌아다니죠. 세상은 다른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생존과 또 번영에 꼭 필요한 게 토지고 부동산 공간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아마 저는 이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우리 현재 한 4분의 1 정도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입니다만은 민간 용지의 그 효율을 높여줌으로써 예컨대 용적률이라는 걸 높여줌으로써 좀 더 국공유지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면도 한번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전주시 같은 곳은 용적률이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위로? 네, 올라가지만 밑에 있는 땅은 또 어떻게 될까요? 국공유지로 네, 일정 부분은 또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토를 국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고도화되고 또 소득이 올라갈수록 국토를 넓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더불어 국공유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변화도 있고 아마 전주가 곧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로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여기 우리나라의 전주가 예. 많은 산업화가 이루어졌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전주 한옥마을도 조성을 해서 네. 과거를 지키려고 하는 운동 이런 것도 좀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데 예. 일단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시장 역사라고 할까요? 그거 네. 간단히 한번 짚어주시죠. 역사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는 과거에 오랫동안 왕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왕들의 가족이 가지고 있거나 또 권세도가들이 뭐 몇천 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관하여 바람직하고도 미래지향적인 배분의 기회는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국가산업국가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게 되면 또 그 발전의 성과가 해당 지역에만 집중하는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또 아주 최근에는 사람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것을 경제 부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기 형편이 좀 좋아지거나 어떤 계층에 올라가면 자기들끼리 모여 살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 또 다른 빈부격차를 만들거나 또 다른 부의 그 창출 그 재원이 되거나 원래 용도가 그런 게 아닌데 네, 이런 역사를 현재까지 가지고 온 채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우리 다행히 우리 전주는 아시지만은 도심, 부도심, 뭐 지역 중심, 또 신규 택지나 산업단지, 또 우리 외곽에 있는 완주군 혁신지역에서 비교적 미래지향적으로 이 공간 구성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전국의 많은 도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면에서는 가장 전주가 구조적으로는 미래의 공간 확보와 또 장소 자본으로서 토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과 주민들이 점유미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맡고 계시는데 돈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와 재산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힘들어 하시는 성경을 가진 국민도 많습니다. 아시나요? 네. 이것도 행복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얘기인데 돈과 땅이 무슨 행복에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이런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좀 말씀을 드려서 토지 새마을 운동을 꼭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관심이 없더라도 나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가져야 되고 어느 정도의 구상권이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청구권이 무형적으로 가능한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자꾸 공감하고 넓혀나가고 또 이걸 구현하는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부동산 경제 역사 부분을 다루시면서 예. 과거 얘기를 잠깐 언급하시면서 이제 그 전북이라든지 전주 지역에 앞으로 나갈 지향해야 될 예. 것과 짚어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 예.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또 미래 100년, 200년, 1000년까지도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가 지금 어떤 프로세싱이 있는지 과정을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도시화되어 있는 국가이고 다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단계에 있는 건 아시나요? 네. 네, KTX가 그냥 다니는 차가 아니고 주요 도시와 주요 도시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수업 시간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연결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미래의 존재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이유도 우리가 전국적인 교통망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패싱 당하는 시군이 상당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다시 이것을 우리가 작은 규모로 이렇게 압축해서 국가 안에 국가를 만들어서 다시 또 연결하게 되면 훨씬 더 촘촘하게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의 10분의 1쯤 차지하는 전라북도는 유럽에 가면 웬만한 나라보다 큽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하고 비슷한 크기의 면적의 나라는 코소보라고 하는 나라 아시나요? 네. 그 나라도 우리가 조금 더 큽니다. 전라북도가 그 나라보다. 그 옆에 북마케도니아니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작고요.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일수록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제일 부유한 나라가 리텐슈타인인데 그건 덕진구만 합니다. 우리가 면적과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면서 소득이 올라가고 산업이 고도화되게 되면 굉장히 압축하여 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전주시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변화는 좀 더 도시가 될 거다. 그리고 아마도 초고층화 될 거다.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시내를 쭉 보고 왔는데 우리는 보존해야 할 역사 유산도 많습니다만은 이 보존해야 할 역사 유산 옆에 또 누가 있어야 보존이 되겠습니까? 미래 자산이 있어야 보존이 되는 거지. 걔만 있으면 보존이 됩니까? 경제 순환이 안 되는데. 그래서 대개 보시면은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래된 문화유산이 있는 곳 옆에는 런던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초고층을 세워서 거기서 계속 또 이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도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 청년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미래 청년들이. 그것도 그냥 청년이 아니라 야심찬 청년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좀 더 고층화할 거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부동산적인 팁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층수가 낮아서 유리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제가 교수라 그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 같은 층이라도 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네, 잘 아시는 수업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 차이가 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이 차이가 이제 그런 점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이 못 짓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술이 따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기술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높은 건물을 제일 잘 짓는 제일 유명한 나라예요. 아마 여러분의 어지럼증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부동산 경제 쪽으로 전반적으로 훑어주셨는데요. 다음번에 이제 화제를 약간 바꿔가지고